특별히 죄송한 것은 우리 농아인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모양으로, 구화라고 합니다. 입모양으로 좀 알아들으시고, 또 자료를 나누기 때문에 한 반은 알아들으셨죠? 어차피 세상이 반도 잘 이해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이기 때문에 반만 알아들으셨어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다 모여서 한번 이렇게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예. 혹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제가 혹시 좀 보완해서 설명에 대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대에 이제 보고만 하우스에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전국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바르게 살기 중앙회 사무총장도 하고 또 지금 한국 청소년동연합회 총대로 있다 보니까 전국에 나름대로 인맥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예비 후보로 출마하면서 나름대로 불합리하게 낙천된 분들 그분들이 한 100여 명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매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앙당의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민주당의 선출직이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이렇게 배제가 됐다고 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는 중앙당을 대표하는 청년위원들이 모여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공천 과정을 전면 무효화하는 의미의 퍼포먼스도 하고 데모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제천 지역이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 있는 후보를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연으로 탈락시켜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제가 거기에 나서면 그 경선에 대해서 시위를 하거나 비판하고 싸우는 분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다룰 것이다. 제가 올라가서 단식을 하고 가서 악을 쓰고 우리가 단체로 버스 10대 해서 올라가가지고 데모한다고 해서 그게 바뀐다면 그런 무력의 시위나 그런 외형적인 요인 때문에 바뀐다면 집권당으로 갈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아무리 조용하게 얘기해도 역사와 민족을 향해서 던지는 바위돌이나 태풍 같은 그런 소리로 느낄 줄 아는 그런 정당만이 역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충분히 보내고 또 공식 절차에 따라서 팩스로 전달하고 그리고 필요한 곳은 전화로 설명하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정한 저희의 진심을 잘 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올라가서 데모하지 않는다고 제가 마음먹고 우리 동지들과 함께 가면 50대들 못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흥분된 상태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김근태 선배를 지난해 땅에 묻고 우리가 슬퍼했던 그 심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유신 독재에서 오공황을 거쳐오면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왔습니다. 우리 황명구 고모님 같은 분은 일평생을 제천 단양에서 한 번도 민주당이 국회의원 당선된 걸 못 보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제안하고 있는 국민경선,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들은 저의 개인의 욕심이나 저와 개인의 흥분된 상태로 진행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보고 얘기를 합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시간에 이거 뭐하고 있느냐고. 저는요, 제가 뛰어다니면서 악수한다고 해서 선거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민심이, 여론이 움직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3월 1일, 2일 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심은 이미 이금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약 당원의 81.5%가 국민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저 이금규를 지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금규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시민의 70.3%가 국민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의 70.3%가 이금규 나오면 지지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다만 이금규가 주장하고 우리 모두가 국민 경선에 일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제천 시민 모두가 단양 국민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지만 이제 우리 손으로 나라님이라고 불리던 목에 힘주고 다니던 국회의원을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공천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신나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배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국회의원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민과 국민 여론이 원하는 절차와 그 방법을 통해서 그런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후보가 결정되면 그것이 누구든 그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목숨을 걸고 일생을 바쳐가면서 싸워왔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로지 일관되게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미 중앙당에서 아마 이렇게 할 적에는 그 우리가 주장하는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의도에서는 벗어나가지고 아마 일을 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당도 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법원도 아무리 뭐 법원이 오라도 이렇게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다르잖아요, 그죠? 법원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선거법 재판을 받았을 때 지난 4년 전에 무소속 나왔다가 2등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저를 엄청나게 막 공격을 했어요. 재판을 1년 반 동안 받았어요. 받았을 때 1심에서는 졌어요.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2심 가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심 가서도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죠.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었을 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의 제기하고 재심하는 것도 역시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에 따라서 제가 가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자 이러이러한 근거로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자료를 다 제시하면 그분들이 검토하겠죠. 어저께 전에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었던 정동영 후보 있죠. 당에서 전략 공천을 하고 당에서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제일 상징적인 분 아니에요. 그분을 강남을이라고 하는 어려운 지역에 나가는데 정말 꽃가마 태워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지역에 내보내는데. 그래서 전략공천하고 단수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현희 여성의원입니다. 초선 전국구 의원인데 그분이 안 된다. 경선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경선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가 역시 깜깜입니다. 나 어려운 지역에 나가는 것도 내 결단이고 국민과의 약속, 민주주의에 대한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경선도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다. 그래서 경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로 이제 오늘 아마 그 경선 지역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서 방망이 두드려야 될 테니까요. 경선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와 초년병 여성 전국구 의원과 경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치요, 그게 민심인 것입니다. 부산에서 김정길 전 장관 잘 아시죠? 전 행정부 장관까지 했고 또 부산 광역시장으로 출마해서 매우 선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전략공천의 대상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뛰고 있던 분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여론조사를 대충 해보니까 김정일 장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국민들이 투표해서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정신과 당대표의 국민적 발표를 지켜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밤에 김정일 장관께서 국민경선 하겠다라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우리 이 의원이 지금 제출한 거를 다시 저기서 심의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있는데 그 심의하기에 앞서서
심의하는 것은 당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당이 결정한 것을 잘못했다고 번복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이 지역에서 후보자관들의 결단에 의해서 경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 예를 들어서 정동영 고문이, 지금 고문인가 그렇죠? 그분이 결단해서 경선하듯이 또 부산의 김정일 장관이 결단하듯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부산도 어려운 지역이고 강남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제천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일수록 야권이 하나가 되고 또 야권이 모두 딸돌 뭉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중앙당에서 여기 지역 사정과 상관없이 선거인단 다 모집해놓고 하다가 중간에 딱 바꿔버리는 이런 것은 중앙당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국민적 사기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이 시민들에게 매우 배반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81%가 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여론이 처음에는 당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단수 공천받은 후보가 계속 나오면 그 후보에게 그 공격이 가게 됩니다. 후보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81.5%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고집해서 후보로 단수 출마해버리고 나면 저 이근규가 아무리 도와주러 다녀도 81%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후보 개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후보를 욕하는 게 아니라고.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나온 후보가 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민심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나가든 이기는 후보를 만들고 어느 후보가 나가든 하나가 혼연일체가 돼서 단일화된 힘으로 나가 싸울 때 멋진 이 지역의 선거 축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6.2 지방선거 때 우리 경험했습니다. 6.2 지방선거 때 만약에 그때 경선만 제대로 했었으면 하고 후보가 단일화되고 후보가 하나가 됐으면 절대로 지지 않았다는 게 민심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뭐 특정인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후보가 만약에 나왔으면 무조건 됐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느 후보든 누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원과 시민들이 의견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되었을 때 그 후보를 위해서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뺏겨가면서 내 열정을 다 바쳐가면서 지지하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것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잡자는 겁니다. 제 혹시 답변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예. 또 뭐 없으면 예, 없으시면 제가 이쪽으로 다 모였어. 예. 아니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린 동안 이렇게 많은 이따 아까 인사를 못 드리면 이따 진짜 다시 드리겠습니다. 12시라고 했지만 이제 내일 모레 급합니다. 8일날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서재관 선배가 굉장히 이 정세 분석과 그다음에 이 지역의 여론에 대해서 정확한 분이거든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근규의 성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을 고소고발해보지 않았습니다. 고소고발할 건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고소고발할 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불이익을 내가 당했습니다. 그 불이익을 당해서 손해봐도 그것은 제 인생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남의 가슴에 못 박거나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을 안 하고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정치는 10년이요 우리 인생은 100년입니다. 또 우리 삶은 1000년 만년 가는 겁니다. 의롭고 정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평가받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래서 이근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뭐 정치적인 게임하고 누구를 상대로 뭐 말장난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제 진심입니다. 20살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만 살아온 제 삶의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에는 자료를 넣었습니다만은 지난 3월 1일 2일에 조사했던 자료에 의하면 벌써 그 이전에 24일 날 충청일보에 보도했던 자료에서는 서재관 선배하고 저하고 서재관 후보님하고 저하고 약 7%로 제가 앞서고 있습니다. 24일 날 보도된 거에 의하면 여기 뭐 청전동, 고암, 모산동, 의암동이죠. 이쪽 지역에는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또 송악, 봉양, 백운, 서재관 후보님의 고향이 있는 곳이고 제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한 3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게 24일이었거든요. 보도 나온 게. 그런데 그날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고 한 3, 4일 지난 후 28일까지니까 2월 29일까지 있었죠. 그리고 3월 1일하고 3월 2일을 조사를 했더니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서재관 후보가 저를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당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제가 후보 단일화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제가 앞서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자 이거 아닙니다. 정말 이 지역 시민과 당원들이 이 후보 단일화를 우리 손으로 국민 경선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그리고 새로운 여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민심의 바다에 저는 제 운명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인입니다. 그걸 피하고 현재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모두가 다 패배하고 모두가 다 좌절해서 당원과 시민과 제천단양에 새로운 희망을 바라는 많은 그 싹을 발로 짓밟는 결과가 된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7일 남았습니다. 선거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시민 모두가, 당원 모두가 하나가 됐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손에 손잡고 어깨를 걸고 그리고 싸워서 이 지역사회를 수십 년간 낙후되게 만들었던 새누리당 세력들을 이번에는 이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천 단양이 삼거 접경지역 아닙니까?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가 모여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점인 여기에서 의병의 본향인 바로 여기에서 정말 실수밖에 없었던 선거판을 뒤집어서 이겨낸 그런 정치 혁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거기에 이근규가 혹시 재단이 되어 그 재단에 산화하거나 미련이 되더라도 전 상관없습니다. 이 지역의 시민과 이 지역의 당원들이 선택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불을 지고 기름으로 뛰어들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재관 선배님은 이 지역사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지역에서 잔뼈를 걷던 분이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러한 저의 진짜 혼내버리고 일주일 내내 민심을 탐방하면서 내린 이 마음속으로 내린 이 결단을 안 받아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게 3월 8일 날 서재관 의원이 결단하기에 하는 것을 못 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러자면 그 3월 8일에 중앙당에서 중앙당에서 그거를 판정하기를 기다리는 거. 거기 보도자료 자료에 의하면 서재관 후보에게 중앙당에서 지금 재심을 해갖고 이걸 바꾸기는 시간적으로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당이 지금 난장판이 돼 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하나하나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아마 오늘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공천 심사를 못했던 데를 다 해놓고 또 문제되는 데를 재심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가니까 그 시간이 가는 것을 시간도 가고 또 당 입장에서 부담도 되잖아요. 이제 큰 집에서 결론 내리는 거를 이걸 또 바꾸자니 또 서재관 의원이 또 억울해할 수 있고 또 안 바꾸자니 이근규가 하는 말은 또 맞는 거고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복잡한 당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고 후보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 예가 많단 말이죠. 지금 제가 조금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께서도 단순 나가시는 분이지만 전략 공천 안 하고 경선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합의했어요. 또 부산에서도 그랬고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서재관 후보 혼자서 나가서 제가 한번 도와줘서 당선될 수 있다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다녀본 여론과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십시오. 절대로 안 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고뇌 끝에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 이분규가 만약에 혼자 공천 받아서 나갔다면은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서재관 물론 알기야. 네, 오전에 제가 통보해드렸습니다. 네, 오전에 제가 보내드렸고 이 자료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뭐 미리 터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하는 그런 저도 예의와 절차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서재관 의원 핵심 참모장에게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고 또 그 전체를 또 아우르고 있는 또 어느 의원님께 또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 진정한 의사를 먼저 전했습니다. 전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국민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국회 선거기 때문에 뭐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뜻으로 해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제가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다른 사안이 없으면 기자회견을 이 정도에서 마치고 이쪽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에 아니 이쪽이 있는 사람이 나을 거 보이고. 이쪽으로 해서 어르신 분이 계시니까 이쪽으로 만. 저쪽이 아니 어르신들 여기 이쪽. 그래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르신들 계신 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와서 인사해 주세요. 아니 의자를 좀 돌리시고 어르신들 어르신 오세요 한 번씩 얼른 오십시오, 형님. 야, 형님 이렇게 하시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앉으세요. 이쪽으로 와요. 카메라. 자, 이리 들어오세요. 아니 여기도 요 앞 다 오셨는데 이리 오셔다. 이리 오세요. 이를 좀 이제 전화해서 될 거야.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우리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뛰고 있는 이유를 위해서 세 번의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자, 아유 내가 앞에 쓰면은 뭐안 보이면 아니 가운데 들어가세요. 가운데. 그래야 우리가 힘이 이 제천 시민이 모였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웃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국회를 위해서 화이팅! 아니 저 국민 경선 화이팅 하죠. 국민 경선. 예,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우리 민주통합당의 통합 정신이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저 민주당을 통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국민 경선 화이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실시하겠습니다. 예. 자, 민주통합당은 국민 경선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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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데모하는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자 이게 저 세상에 우리가 분노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싸워서 아니 저 싸워서 이기는 거는 아주 하수예요. 네, 싸우지 않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게 오래된 우리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 부드럽게 자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게 우리들의 저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배웠습니다. 주먹질 좀 하지 말고 멱살 짧이 좀 하지 마라. 국회의원 되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가치요, 우리들이 열망하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 국민 경선을 위하여! 국민 경선 화이팅! 후보 단일화 화이팅! 민주통합당 승리 화이팅!